자, 반갑습니다. 저 자동차 정비 공학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자, 이렇게 정식으로 전자칠판 앞에서 찾아뵙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진 이유는 이제 7월 15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군무원 이제 차량지 전차직 구급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앞서가지고 나올 확률은 많지 않지만 시행령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짧게 간단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기준으로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조등 검사 기준이라고 해서 뭐 안전 기준, 그 제작차 업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준이 있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시행령이 바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좀 반영해서 알고 가셨으면 해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검사 기준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향등을 켜서 이제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다면 이제는 하향등을 실제 주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향등 주행할 때 하향등을 이제 변환빔이라고 얘기하고요. 하향등의 광도는 3,000 칸델라 이상이면 된다라고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 하향등을 켜가지고 3,000 칸델라 이상 나오면 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빔 자체의 진폭의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제 10m 앞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폭을 가지고 비추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높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좌우의 퍼짐 정도에 대해서는 규정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높낮이와 관련된 규정만 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설치 높이가 1m 이내인 거라고 보실 수 있죠. 1m보다 낮은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설치 높이가 1m 이상인 거의 기준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이렇게 승용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방 앞쪽에 있는 승용차가 있어요. 이렇게 승용차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조등이 있다, 앞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10m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10m 떨어진 지점이죠. 이렇게 수평에 의해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할 때, 자, 1m입니다. 설치 높이, 전조등 높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 높이가 1m입니다. 여기 높이가 1m 이하인 차량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25% 요 이내에 폭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인 즉슨 자, 설치 높이 1m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높아지지 않고 그보다 아래쪽에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가 아래쪽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0.5에서 2.5라는 얘기는 여기 10m의 거리의 0.5%를 계산을 일단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m를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1m가 100cm니까 1000cm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1000cm의 1%요. 1%라고 하면은 공 하나 떼고 어떻게 된다? 10cm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00cm의 1%는 10cm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0.5%는 얘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된다? 5cm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라는 얘기는 25cm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전조등에서 10m 앞에서 비췄을 때 자, 설치 높이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5cm. 5cm에서 마이너스 5cm, 5cm니까 아래쪽으로 5cm에서 아래쪽으로 25cm 요 안에서 그 폭이죠. 진폭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설치 높이가 1m보다 아예 높아버릴 때 뭐 일단 화물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1m보다 높게 비춰졌을 때는 아래쪽입니다. 1%니까 10cm가 되겠죠. 아래쪽으로 어떻게 한다? 10cm부터 해서 얼마? 30cm 요 아래쪽 안에 어떻게 한다? 폭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비췄을 때 아래쪽으로 폭이 얼마만큼 내려오는지에 관련된 규정만 따로 만들어서 실제 이제 검사소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규정을 둔 게 이제 컷오프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컷오프선은 우리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과거에 한번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비췄을 때 이렇게 일자로 가다 딱 꺾여서 올라가는 그 라인을 이제 컷오프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자동차가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습니까? 자, 우측으로 통행할 때 교행하는 차라, 마주오는 차가 좌측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컷오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어야지 눈부심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교행 차량에. 그래서 이게 컷오프 라인이 좌측으로 있는 차량들이 있죠. 일본에서 수입한 차량들이 컷오프 라인이 좌측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우리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꺾임선이 어떻게 된다? 우측 상향이다. 우측으로 올라가서 눈부심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검사 기준이 변환빔, 하향등 기준으로 광도 3000 칸델라 이상이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과 좌우 진폭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아래쪽입니다. 설치 높이 아래쪽에 대한 규정이 뭐 1m 이내일 때, 그 다음 1m 이상일 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 15일입니다. 15일 날 저도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시게 되면은 국어는 가 답안이 나오는데 정비하고 공학은 가 답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50문제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기억을 해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시험 당일날 라이브를 킬 겁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 라이브를 키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를 보시면서 제가 50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복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도 좀 받고요. 좀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면서 가답안에 답은 좀 매겨보실 수 있게끔, 채점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만들 계획이니까 토요일 날 알람 신청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를 켰을 때 알람 받고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답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 오늘 지금 촬영할 시점으로 월요일이니까 뭐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다른 거 더 보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꼭 맞춰야 할 내용들 맞추고, 우리는 어차피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남들 맞춰야 할 문제는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다른 분들한테 똑같이 어렵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고 꼭 그 점수는 가져간다. 뭐 그런 마음이시면은 필기 합격은 무난하게 통과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날쯤에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면접과 관련돼서 전공입니다. 먼저 전공 질문에 뭐가 나올지 관련된 영상을 일단 업데이트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면접과 관련돼서 모의 면접입니다. 모의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니, 그리고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이렇게 10,000원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인원수 자체가요. 그래서 만약에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연습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건강 좀 챙기겠다라고 좀 기름진 음식, 평소에 좀 드시지 않는 음식, 뭐 또 이렇게 영양진 거 막 드신다라고 해가지고 속 달라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음식 좀 가지시고, 그리고 생활 패턴을 이제 시험 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머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거 좀 맞춰가지고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시계 있잖아요. 시계 이제 손목 시계, 바늘로 된 손목 시계 꼭 좀 지참하셔가지고 시험 시험 치실 때 응시하실 때 시간을 최대한 좀 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 정면에 뭐 시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장 정면에 봤다가 또 시험지 보고 이 부분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손목시계 바늘로 된 거 하나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치시다 보면은 공부를 좀 했어, 열심히 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문제를 봤는데 아는 문제가 좀 나오고 좀 아리송한 문제, 그러면 좀 깊이 있게 빠져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좀 많이 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한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시계 봤더니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들 맞추는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스캔해서 답을 골라내실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들은 뒤쪽으로 돌려서 채점하는 것도 미리 좀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토요일 날 여러분들 같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시험을 치고 라이브에서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면은 같이 좀 피드백 받고 채점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